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영은 채널의 장영은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입시 영상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 과목 중 마지막 과목 피아노 실기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피아노 연습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저 손가락이 굴러가는 대로 본능에 맡긴 채 연습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니야, 그거 손가락이 굴러가는 대로 멍 때린 채 연습하지 마세요. 과연 그게 연습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연습을 제대로 하려면 머리로도 제대로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악보를 잘 보고 집중을 해가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절대 손가락만 본능에 맡겨서 굴러가게 냅두지 마시고요. 머리로도 함께 집중하고 연습을 하셔야지 제대로 된 연습 효과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연습 내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치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은 제대로 부분 연습을 해주고 넘어가야죠. 처음부터 끝까지만 치는 연습은 입시 직전에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엔 처음부터 끝까지를 처음에 치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집중 연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쳐서 연습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참고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집중 연습은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우선 천천히 치는 연습, 템포를 느리게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 속도까지 올려가면서 연습을 하는 건데요. 한 템포씩 올릴 때마다 메트로놈상으로 2에서 4 사이 정도씩 올려가면서 차례차례로 속도를 올리는 식으로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점 연습, 16분음표로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 같은 곳들은 부점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참고로 부점 연습은 이 리듬들로 했었습니다. 부점 연습은 아무 생각 없이 리듬 연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점 연습을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힘을 빼서 손가락의 움직임을 고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부점 연습을 하실 땐 길게 누르는 음에서 불필요한 힘을 덜고 다음 음을 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점 연습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긴 음에서 힘을 빼는 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부점 연습도 천천히 해주셔야 합니다. 천천히 치면서 긴 음에서 확실하게 힘을 빼는 연습, 그리고 그 다음 음을 치는 그 감각을 익히시고 부점 연습의 속도도 조금씩 올려주셔야겠죠. 우리가 한 음을 칠 때 부점 연습을 그렇게 주구장창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쓸데없는 힘 때문에 손 아파가면서 곡 이상하게 치지 말라고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연습량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걸 들으셨다면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연습을 양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연습의 질도 좋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질만 좋고 양이 적어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연습 양과 질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려고 하죠?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개인적으로 연습을 몰아서 하는 건 정말 반대합니다. 특히 레슨 전날 몰아서 하는 분들 혹시 보고 있나요? 진심으로 조언합니다. 당장 그 습관 버리세요. 갑자기 실력이 하루아침에 늘어날 거라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겪어봐서 알거든. 연습은 꼭 꾸준히 실력이 차근차근 누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일주일에 5시간을 연습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하루에 몰아서 5시간 연습하지 말고 하루에 1시간씩 5일 동안 연습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5시간보다는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5시간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몰아서 하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늘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더 나니까 조금 더 해야지, 이거는 괜찮아요. 아주 바람직해요. 하지만 평소에 시간이 없으니까 난 하루에 몰아서 해야겠다,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이것만큼은 정말 냉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입시할 때 피아노 실력이 정말 안 올라서 피아노 자체가 저한테 되게 콤플렉스였고 레슨을 할 때도 정말 많이 혼났었습니다. 근데 하도 많이 혼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콤플렉스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없어져서 연습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야말로 제가 레슨 전날 몰아서 연습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실력 1도 안 올라요. 오히려 레슨 가서 더 혼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그러면서 연습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실력이 정말 많이 오르더라고요. 정말 실력 오르는 속도가 비교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연습은 꼭 꾸준하게 하세요. 자, 그럼 연습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에게 원서 접수하실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작곡, 화성학, 청음의 필기시험, 그리고 피아노 실기시험, 이렇게 4가지 과목을 하루에 다 보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루는 필기시험만, 하루는 피아노 실기 시험만 해서 이틀에 나눠보는 학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루에 다 보는 학교는 크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2일에 나눠서 보는 학교들은 응시 원서를 넣는 타이밍에 따라서 대충 어느 시간대에 피아노 시험을 보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피아노 실기고사는 수험번호 순으로 20에서 30명 내외 정도로 조를 나누게 되는데 이 수험번호가 바로 응시 원서를 넣는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응시 원서를 넣는 순서대로 수험번호가 배부되기 때문이죠. 총 응시생 숫자에 따라서 시험 시작 시간 그리고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 조금씩 바뀌긴 하겠지만 보통은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인즉 수험번호가 앞쪽일수록 오전에 볼 확률이 높고 수험번호가 뒤쪽일수록 오후에 볼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험번호 순으로 20에서 30명 내외로 조를 나누긴 하지만 그 하나의 조 안에서도 또 가번호라는 걸 뽑기 때문에 시험을 응시하는 순서는 수험번호가 아니라 가번호 순서로 응시를 하게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는 건 가번호 순서이지만 보는 시간대에 영향을 주는 건 응시 원서를 넣은 순서인 수험번호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죠. 학생들마다 자기가 더 집중이 잘 되는 시간대에 시험을 보는 게 좋겠죠. 오전에 집중이 훨씬 더 잘 됩니다 하는 분들은 그냥 원서 접수 열리고 나서 하루 이틀 내로 원서 접수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오후가 훨씬 좋다 하는 분들은 눈치 싸움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오후가 더 편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후에 시험을 보려고 접수 마지막 날에 원서 접수가 좀 몰리게 됩니다. 오후가 편한 학생분들은 눈치를 좀 봐가면서 접수 마지막 날에 원서 접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상 시험 시작 시간은 보통 원서 접수를 다 받은 후에 공지하기 때문에 응시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오전에 보거나 전부 오후에 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하는 타이밍도 잘 재셔서 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험장에 가서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 피아노 실기고사는 아까도 말했듯이 가번호라는 걸 뽑습니다. 이걸 가번호 추첨이라고 하는데 가번호를 추첨하는 이유는 수험번호 그대로 시험을 보면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 일어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수험번호는 미리 나오는 번호잖아요. 뽑아줬으면 하는 학생의 수험번호를 미리 심사위원한테 알려주고 그 번호 학생한테 뭐 점수를 잘 줘라? 약간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일날 결정되는 가번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아니 채점지에 수험번호가 몰래 적혀있다던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교수님들이 채점하시는 채점지에는 한쪽에는 번호가 쭉 써있고요. 한쪽에는 빈 칸만 쭉 써 있습니다. A4 용지에. 여기서 써 있는 이 번호는 가번호고요. 그 외에는 여러분의 이름조차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험이 다 끝나고 나중에 가번호하고 수험번호를 대조를 해서 총점을 내기 때문에 피아노 심사를 하는 도중에는 절대 여러분의 정보를 가번호 외에는 심사위원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튼 이 가번호를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가끔 수험번호하고 가번호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입니다. 피아노 실기고사가 딱 시작이 됐다 하면 자기 번호는 수험번호가 아니라 가번호입니다. 시험장 안에서도 연습실에서도 자기 번호를 가번호로 불러줄 겁니다. 가번호를 잘 인지하고 계셔야지 자기가 연습을 가는 순서 그리고 시험을 보는 순서도 잘 지킬 수 있겠죠? 그리고 시험을 볼 때 나중에 증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뭐 녹음을 한다거나 혹은 녹화를 합니다. 이것도 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할 때 앞서서 도우미가 가번호를 호명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학교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번호를 호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면요, 시험장 앞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면 사실 안쪽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번호를 호명을 하고 시작하는구나, 호명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시작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혹시나 가번호를 호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호명하고 있는 저 가번호가 내 가번호가 맞는가를 잘 들으시고서 확인을 하시고 연주를 시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결시생 번호도 다 가번호 호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번호 몇 번? 결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 학생이 결시를 했다라는 증거도 다 남기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연주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부르는 번호가 내 번호가 아니다 하면은 연주를 시작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시험장에 가셔서든 어떠한 이유에서도 심사위원을 향해서 인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심사위원하고 피아노 사이에 장막을 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여튼 절대 심사위원을 향해서는 인사를 하지 마세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인사하실 필요 없이 준비가 되시면 연주 시작하시고 딱 종 땡 치고 끝나면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틀렸다고 해서 연주를 멈추거나 그 부분을 다시 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잘 알고 계시죠? 물론 그렇게 다시 치는 학생들이나 멈춰버리는 학생들도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당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나 틀리거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틀리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서 끝까지 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패닉이 와서 멈춘다거나 다시 치지 않도록 꼭 주의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입시 영상 시리즈 4개의 영상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바라는 건 여러분에게 이 영상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셔서 조금이라도 덜 낯설어 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입시생 여러분 다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들 건강하게 입시 준비 그리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